그건 불가능합니다. 2005년 10월 하버드 디자인 건축학과 206호 강의실. 27년 경력의 세러 미철 교수가 65명의 대학원생 앞에서 단언했습니다. 도시 고가도로 철거는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보스턴도 15년, 샌프란시스코도 12년 걸렸다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서울은 2년 만에 했다던데요? 세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언론 과장일 겁니다. 하지만 계속 쏟아지는 증거들. 뉴욕타임스, BBC, 베니스 비엔날레 수상. 세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자신이 27년간 가르쳐온 이론이 틀린 거라면 2006년 여름 세러는 5명의 대학원생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청계천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도시계획의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하다고 배운 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러 미철입니다. 2005년 10월 저는 하버드 디자인 건축학과 206호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보스턴의 가을 단풍이 보였고 제 앞에는 65명의 대학원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죠. 저는 52살입니다. 하버드에서 학부를 마치고 MIT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았어요. 졸업 후 27년간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가르쳐왔습니다. 제 이름 뒤에는 늘 이런 설명이 붙었죠. 하버드 디자인 건축학과 교수, 미국 도시계획협회 이사, 뉴욕타임스 도시 칼럼니스트. 그날 강의 주제는 도시 고가도로 철거의 불가능성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각 도시의 고가도로 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보스턴의 빅딕, 샌프란시스코의 엠바카데로, 시애틀의 알래스칸 웨이. 모두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었죠.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19만 5,060년대에 지어졌고 당시엔 도시 발전의 상징이었다고요.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이것들은 도시를 분리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철거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보스턴의 빅딕 프로젝트는 146억 달러를 쓰고도 15년이 걸렸죠. 샌프란시스코는 1989년 지진으로 무너진 고가도로를 재건하는 대신 철거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12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도시 고가도로 철거는 극도로 복잡한 프로젝트라고요. 교통 대체 노선 확보, 지하시설물 이전, 환경 영향평가, 수천 명의 이해관계자 조율. 이 모든 걸 동시에 해결해야 하니까요. 제 경험상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빠르게 진행해도 7년이죠. 그리고 예산은 수십억 달러 단위입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2학년 대학원생 제니퍼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서울에서는 2년 만에 해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5.8km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했다고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서울, 2년.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론 과장일 겁니다. 실제로는 10년은 걸렸을 거예요. 아니면 품질이 형편없거나요. 제대로 된 환경 영향평가만 해도 2년이 걸리니까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스에도 나왔어요. 2005년 9월에 완공했다고요. 2003년 7월에 시작했으니까 정확히 2년 3개월이에요.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27년간 연구하고 가르쳐온 도시계획 이론에 따르면 그건 불가능했으니까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못한 일을 아시아의 한 도시가 2년 만에 해냈다고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했어요. 솔, CHEONGG와 ECHEON, 하이웨이 데멀리션.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BBC, 가디언.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서울이 도심 한복판에 5.8km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그 밑에 묻혀있던 하천을 복원했다고. 2년 3개월 만에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저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을 거예요. 언론이 놓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10년 후에 부작용이 나타날 거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27년간 가르쳐온 이론이 틀린 거라면, 저는 베개를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불가능해. 도시계획은 과학이야. 검증된 이론이고 수십 년의 경험이야. 동양의 한 도시가 그걸 뒤집을 순 없어.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서울, 2년, 5.8km.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구실 책상 위에 청계천 관련 자료들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프린트한 기사들, 학술 논문 초록, 위성 사진들. 처음엔 그냥 확인 차원이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틀린 말을 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를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뉴욕타임스 2005년 10월 1일자 기사. 제목은 서울,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하천을 되살리다였어요. 기자는 서울 특파원 출신이었고 현장을 직접 취재했다고 나와 있었죠. 기사에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5.84km 구간, 2003년 7월 1일 착공, 2005년 9월 30일 준공. 정확히 2년 3개월입니다. 공사 기간 중 하루 평균 47,000명의 인력과 1,000대의 장비가 투입됐다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보스턴의 빅딕 프로젝트는 2.4km에 15년이 걸렸어요. 킬로미터당 625년이죠. 그런데 청계천은 5.84km를 2.25년에 완성했습니다. 킬로미터당 0.39년, 즉 5개월도 안 걸린 겁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공학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다음으로 BBC 기사를 읽었습니다. 2005년 10월 보도였는데 환경 효과를 다루고 있었어요. 복원 전후 온도 측정 결과가 나와 있었죠. 청계천 주변 기온이 평균 3.6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도심의 바람길이 형성됐고 열섬 효과가 감소했다고요. 저는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3.6도 감소. 이건 상당한 수치예요. 도시 미기후 개선 효과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고작 2년 만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생태계 복원 데이터였습니다. 물고기 25종, 조류 36종이 돌아왔다고 해요. 복원 전엔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곳인데 말이죠. 저는 의심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인위적으로 방류한 거 아닐까요? 그때 동료 교수 한 명이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환경공학과의 데이비드 교수였어요. 그는 제 책상 위의 자료들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청계천 조사하는 거야? 네, 학생이 질문해서요. 믿기지 않아서 확인 중이에요.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나도 봤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상까지 받았더라고. 2004년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요? 그게 뭐죠? 세계적인 건축 비엔날레야. 2년마다 베니스에서 열리는데 제9회 국제 건축 비엔날레에서 청계천이 특별상을 받았어. 2004년 9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4년 9월이면 청계천이 완공되기 1년 전이에요. 공사 중인 프로젝트가 세계적인 건축상을 받았다는 말인가요? 데이비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강의도 개설했대. 우리 건축학과 아니고 디자인 스쿨에서. 청계천 하버드 스튜디오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버드에서요? 우리 학교에서? 그날 밤, 저는 하버드 디자인 스쿨 웹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2006년 봄 학기 신설 강의, 청계천 사례 연구. 담당 교수는 도시설계 전공의 젊은 교수였고 수강 신청이 마감됐다고 나와 있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27년간 도시계획을 가르쳐온 저보다 저 젊은 교수가 먼저 알아챈 거예요. 청계천이 중요하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과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학과장은 60대 중반의 로버트 교수였어요. 그는 커피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세러?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청계천 프로젝트 관련 자료 50페이지였어요.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로버트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서울. 왜?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27년간 가르쳐온 이론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모델이 나타난 거고요. 어느 쪽이든 확인해야 합니다. 로버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과 일정을 제출해봐. 검토해볼게.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 창문으로 보스턴 찰스 강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강이에요. 하지만 이 강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100년이 걸렸죠. 그런데 서울은 2년 만에 해냈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아니면 언론이 놓친 뭔가가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직접 가서 봐야 한다는 것. 2006년 5월, 저는 학과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청계천 프로젝트 현장 조사 팀원 모집. 2006년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서울 출장. 항공료와 숙박비 학교 지원. 환영 전공 환경공학, 경제학, 사회학, 건축학. 3일 만에 지원자가 37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면접을 통해 5명을 선발했어요. 환경공학 전공 대학원생 2명, 경제학 1명, 사회학 1명, 건축학 1명. 모두 우수한 학생들이었죠. 첫 회의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계천이 정말 2년 만에 완성됐는지, 그리고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객관적으로요. 편견 없이요. 환경공학 전공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2개월간 준비했습니다. 측정 장비를 챙겼고 질문 목록을 만들었으며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죠. 서울시 청계천 보건추진본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환영한다고,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공하겠다고요. 2006년 7월 14일 밤, 저희는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어요. 저는 기내에서 청계천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복원 전후 사진들, 공사 일정표, 예산 내역서. 사진 속 청계천 복원 전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고가도로가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5.84km, 차선 6개. 그 밑은 어둡고 습한 공간이었죠. 노숙자들과 쓰레기만 있는. 그런데 복원 후 사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 나무와 꽃들. 정말 같은 장소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게 포토샵은 아니겠죠? 저는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7월 15일 오전 6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서울시 직원 한 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공무원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저는 청계천 관리단의 김민수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12인승 밴에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엄청난 수의 차들.
보스턴과는 완전히 다른 스케일이었어요. 경제학 전공 매건이 중얼거렸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죠? 김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시만 1,000만 명이고 수도권까지 합치면 2,500만 명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대 도시 한복판에서 5.8km 고가도로를 철거했다고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는 곧바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청계광장이었어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걸어서 5분 거리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섰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들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넓은 계단식 광장이 있었고 분수가 솟아오르고 있었으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하천이 아니었어요. 도시 공간 전체를 재설계한 거였죠. 건축학 전공 케빈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2년 전엔 고가도로였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으로는 그랬어요. 김민수가 태블릿을 꺼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2003년 7월 1일,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이 서 있고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죠. 어둡고 황폐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1일 사진.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진짜라는 걸요. 포토샵도 아니고 언론 과장도 아니었어요. 서울은 정말로 해낸 겁니다. 2년 3개월 만에요. 우리는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째 날, 청계천 전 구간 5.84km를 걸었어요.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동쪽 끝 신답철교까지요.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오후 3시에 도착했습니다. 6시간 동안 걸으면서 우리는 측정하고 사진 찍고 메모했죠. 환경공학 전공 제임스는 휴대용 수질 측정기를 들고 다녔어요. 1km마다 물을 떠서 pH, 용존산소량, 탁도를 쪽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모든 구간에서 2급수 기준을 충족했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수준이에요. 도심 한복판 하천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의 찰스 강도 이 정도 수질을 유지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청계천은 복원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둘째 날, 서울시 청계천관리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설계 도면을 보여줬어요. 청계천 복원 설계도 두께만 30cm는 되는 바인더 3권이었죠. 건축학 전공 케빈이 도면을 펼쳐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구조 설계가 정말 정교해요. 22개 다리 설계, 하상 구조, 호환 공법.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도면을 살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건 급조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설계된 거였죠. 케빈이 맞았어요. 구조적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셋째 날 생태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계천으로 갔어요. 조류 관찰을 하기 위해서였죠. 환경공학 전공 수장이 쌍안경과 조류 도감을 들고 왔습니다. 2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우리는 12종의 새를 확인했습니다. 백로, 외가리, 물닭, 참새, 까치, 직박구리. 수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히 새가 많다는 게 아니에요. 생태계가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먹이 사슬이 작동하고 있다고요. 오후에는 어류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 환경연구사와 동행했는데 그들은 투망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피라미, 붕어, 잉어, 미꾸라지.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연구사가 설명했습니다. 복원 직후인 2005년 말에는 4종만 발견됐는데 지금은 25종이 서식하고 있다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25종이요? 넷째 날부터 일주일째 우리는 경제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경제학 전공 매건이 이 작업을 주도했어요. 그녀는 청계천 주변 상가 50곳을 방문해 인터뷰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어요. 복원 직후에는 상인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교통이 불편해지고 손님이 줄 거라고 걱정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73%의 상인들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음식점 주인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오히려 손님이 늘었어요. 청계천 구경 온 사람들이 들르거든요. 점심시간엔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매건이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교수님, 청계천 방문객이 하루 평균 6만 4천 명이래요. 1년이면 2,300만 명이고요. 이건 엄청난 경제 효과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300만 명. 보스턴 인구의 40배예요. 이 사람들이 식사하고 쇼핑하고 교통을 이용하면 상당한 돈이 도시에 돌 겁니다. 9째 날 사회학 전공 리사가 시민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2주 동안 청계천 방문객 100명을 인터뷰했어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사람들이 청계천을 단순히 관광지로 생각하지 않아요. 일상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출근길에 들르고 점심 산책을 하고 퇴근 후 쉬는 곳이 됐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죠.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의 공간이 되는 것. 10째 날 밤, 우리는 호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각자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화이트보드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5.84km, 2년 3개월, 3,800억 원, 수질 2급수, 물고기 25종, 조류 36종, 방문객 일평균 6만 4천 명, 기온 감소 3.6도. 저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에요.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었죠.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믿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믿어요. 그리고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11째 날, 우리는 서울시청 20층 청계천 복원 추진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 벽면 한쪽에는 거대한 타임라인이 걸려 있었어요.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829일의 기록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공사 진행 상황이 사진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죠. 보건추진본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후반의 토목공학 박사였어요.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많은 분들이 2년 3개월이 어떻게 가능했냐고 묻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화면에 공사 일정표가 떴습니다. 2003년 7월 1일 착공식. 첫 달은 준비 작업이었어요. 교통 우회로 설치, 임시 구조물 설치, 안전 펜스 설치. 본격적인 철거는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고가도로 철거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루 24시간 3교대로 작업했죠. 콘크리트를 절단하고 철근을 자르고 구조물을 드러내는 작업이었어요. 하루 평균 1,000명의 인력과 100대의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야간 작업은 소음 문제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주민 민원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소음 장비를 도입했고 소음이 심한 작업은 낮에만 했습니다. 그리고 4,000번이 넘는 이해관계자 회의를 열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000번요? 네. 주민, 상인, 시민단체, 환경단체 모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았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04년 2월 철거 완료. 그 다음은 하천 복원 작업이었어요. 본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물 확보였습니다. 청계천은 자연 하천이지만 도심화로 수원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12만 톤의 물을 공급하죠. 경제학 전공 매건이 질문했습니다. 그 비용은요? 예산은 총 3,800억 원이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약 3억 5천만 달러죠. 그중 40%가 고가도로 철거 비용이었고 30%가 하천 복원, 30%가 주변 정비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억 5천만 달러. 보스턴 빅딕 프로젝트는 146억 달러였어요. 청계천은 그것의 2.4%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더 빨리 완성한 겁니다. 본부장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환경 효과 측정 데이터였어요. 복원 전후 기온 변화입니다. 청계천 주변 3.6도 감소, 서울 전체 평균 0.5도 감소. 바람길이 형성되면서 도심 열섬 효과가 줄었습니다. 환경공학 전공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측정 방법은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간 측정했습니다. 20개 지점에 온도계를 설치하고 매시간 기록했죠. 여름철 낮 최고 온도는 5.9도까지 차이가 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네요. 본부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세계에 미친 영향이었어요. 2004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 2005년 UN 헤비타트 어워드, 2006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그리고 현재까지 52개국 247개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47개 도시요? 네. 일본, 중국,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 남미에서도 왔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2년 만에 가능했느냐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본부장이 웃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시민들도 믿어줬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15년 동안 회의하고 논쟁했어요. 환경 영향평가만 3년, 예산 승인에 5년, 주민 합의에 4년. 신중했죠. 하지만 그 신중함이 과연 옳았을까요? 서울은 달랐습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반대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했습니다. 청계천 성공의 비밀 속도가 아니라 의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실행하는 용기. 100년 논의보다 2년의 행동. 그날 밤 저는 하버드 학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었어요. 열이틀째 날 우리는 시민 인터뷰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사회학 전공 리사와 함께 오전 7시 청계광장으로 갔어요. 출근 시간대에 청계천을 지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을 지나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30대 직장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광화문에서 을지로까지 청계천을 따라 걸어서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왜 지하철 대신 걷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분 더 걸리지만 기분이 좋아요. 물소리를 들으며 걸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지하철은 답답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스턴에서도 찰스 강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요? 그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60대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리사가 영어로 질문했고 지나가던 젊은이가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60년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청계천에서 빨래도 하고 놀기도 했죠. 그러다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물이 사라졌어요. 40년 동안 물을 못 봤는데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됐네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도시계획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었죠. 점심시간, 우리는 청계천 중간 구간으로 갔습니다. 수표교 근처였어요. 수십 명의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청계천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적어도 10명은 되는 직장인들이 청계천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책을 읽고, 어떤 이들은 낮잠을 자고, 어떤 이들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오후 3시, 우리는 중랑천 합류부로 갔습니다. 청계천의 끝 지점이에요. 그곳에는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한 엄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기와 자주 오시나요? 네, 일주일에 3번은 와요. 집에만 있으면 아기도 저도 답답하거든요. 여기 오면 아기가 좋아해요. 물도 보고 새도 보고. 저는 유모차 속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물을 바라보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엄마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다른 엄마들도 만나요. 육아 정보도 나누고 친구도 사귀고. 청계천이 생기기 전엔 어디 갈 데가 없었는데 이젠 좋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히 환경복원이나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일상을 바꾼 공간이었습니다. 출근길, 점심시간, 퇴근 후, 주말. 삶의 모든 순간에 청계천이 있었죠. 저녁 7시, 우리는 청계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분수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낮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관광객들. 한 커플이 청계천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남자가 기타를 치고 있었고 여자는 그 옆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보스턴에도 공공공간이 많아요. 보스턴 커먼, 찰스 강변, 공공도서관.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없었습니다. 청계천의 비밀은 접근성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올 수 있었죠. 그리고 다양성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점심 먹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데이트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리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틀 동안 100명을 인터뷰했는데요. 단 한 명도 청계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개선할 점을 말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성공의 증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 속 어딘가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적었습니다. 도시계획의 성공은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일상에서 발견된다. 청계천은 서울 시민들의 삶이 됐다. 2006년 8월 1일, 우리는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학과 전체 교수 회의를 소집했어요. 20명의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터에 청계천 사진을 띄우며 시작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제가 27년간 가르쳐온 이론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2주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200페이지 보고서, 300장의 사진, 50개의 인터뷰, 수십 개의 데이터.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진짜였고 성공적이었으며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세러, 정말 2년 3개월 만에 가능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했어요. 우리가 틀렸던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다른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다르잖아요. 정치 시스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맞아요. 다릅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아요.
명확한 비전, 강력한 추진력, 시민의 참여. 이 세 가지는 보편적입니다. 회의 끝에 저는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청계천 사례 연구.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가르치고 싶어요. 학과장이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5명의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언제 시작하냐고요. 2006년 가을 학기, 저는 청계천 하버드 스튜디오를 개설했습니다. 첫 수업 정원은 30명이었어요. 하지만 신청자는 80명이었고 대기자가 120명이었죠. 첫 강의 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에서 불가능하다고 배운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청계천을 믿으시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3년이 흐른 2009년 가을, 저는 여전히 같은 강의실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청계천 하버드 스튜디오는 이제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매 학기 100명 이상이 신청하고 다른 대학에서도 청강을 오죠. 더 놀라운 건 세계의 변화였습니다. 청계천을 배운 우리 학생들이 각국으로 돌아가 도시계획가가 됐어요. 그들은 자신의 도시에서 청계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일본 도쿄는 시부야강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센 강변 고속도로 일부를 공원으로 바꿨어요. 중국 베이징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죠. 모두 청계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도시계획학회에서 청계천 특별 세션이 열렸어요. 저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제목은 청계천이 가르쳐준 것이었죠. 저는 200명의 청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청계천은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첫째, 불가능은 없다는 것. 둘째, 속도보다 중요한 건 의지라는 것. 셋째, 도시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미국 도시들도 청계천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를 의심하고 현장에서 배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요. 서울이 그랬던 것처럼. 수업이 끝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장에는 청계천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2006년 여름,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2살에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뭐였을까요? 겸손이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다는 것. 책상 위 달력을 넘겼습니다. 2010년 봄 학기 일정이 보였어요. 다시 청계천 하버드 스튜디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학생들을 직접 서울로 데려갈 계획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배운 것들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더 크게 꿈꿀 수 있습니다.